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동해시장과 양양군수가 잇따라 구속되며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양양군은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형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규원 동해시장. 지난달 1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오다 31일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가 됐는데 3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구속이 돼도 급여는 제대로 나와 지난달 평소 급여를 받았던 심 시장은 이달부터는 각종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봉만 40%를 받습니다. 이달부터는 매월 360만 원가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 기소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시점부터는 본봉의 20%로 급여가 줄어 4월부터는 180만 원으로 더 감소합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탁동수 부군수는 군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정에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700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이 돼서 더욱 열심히 좀 열과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아 군수는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 기소 상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양 군정은 부군수 직무 대리에서 권한 대행 체제로 바뀌고 앞서 동해시장처럼 양양 군수도 3개월 동안 급여가 40%로 줄어듭니다. 만일 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덜 받은 급여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유죄가 선고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직무를 할 수 없게 된 지자체장들에게 일정 부분의 급여를 주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사실은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빨리 사퇴를 해서 군민들로부터 이런 원성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양양군수를 상대로 주민 소환 투표가 예정돼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군수를 다시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소외된 이웃에 전하는 온정의 손길이 올해는 예년 같지 않습니다. 불경기의 12.3 내란 사태 여파로 기업 기부도 줄고 시민들의 지갑도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이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기수 씨. 불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15년째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준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4억 1,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러니 나누면 행복하다. 내가 더 행복한 거야. 나눌수록 기분이 좋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따뜻한 손길에도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좀처럼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모금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온도는 이제 70도에 도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도나 낮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할 거라 걱정했던 지난해 이맘때도 80도를 넘었는데 올해는 상황이 더 암울한 겁니다. 100만 원 미만 기부자 수는 지난해 겨울보다 5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모금액도 2억 3천만 원 모자랍니다. 비교적 큰 손인 법인 기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기업이 없는 강원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기부 동참이 중요한데 올겨울 모금액은 작년보다 6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옛말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당장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 남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유가족을 위한 특별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사실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은 사실 이런 소중한 정성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해 성금 기간이 이달 말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계속 모금이 저조하면 지역사회 나눔 사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온정의 손길이 더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횡성군이 봄, 가을 관광지로 각광받는 횡성호수길에 호수를 가로지르는 도보용 다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로 끊어진 갑천면 양쪽을 정서적으로 잇겠다는 게 횡성군의 설명인데요. 환경부는 두 차례 협의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횡성 지역 환경단체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연간 13만 명이 찾는 인기 관광지 횡성호수길에 다리를 놓겠다는 계획이 시작된 건 2023년. 횡성호수길 초입이 있는 구방리와 호수 건너편 화전리를 연결하는 도보용 현수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길이 450m에 폭 2m, 총 사업비는 165억 원이 들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2월 환경부와 협의를 마치는 걸 조건으로 강원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횡성군은 호수 너머 주민들이 걸어서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지난 2000년 횡성댐 완공 이후 둘로 갈라진 갑천면을 정서적으로 이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30년 동안 지역이 두 갈래로 딱 정확하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는 행정에서 좀 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어줌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또 양쪽 땅에 주탑을 세우고 물에는 교각 없이 케이블로 연결해 현수교를 만들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횡성호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사업은 순탄치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횡성군은 지난해 9월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에 나섰지만 부정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환경부는 공공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관광 목적이 커 보인다며 양쪽 지역은 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리 건설이 불가피하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역 환경운동단체도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있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고 통행을 위해서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5년이 다 돼가는 입장에서 처음부터 그런 것을 주장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 지금 와서 통행권을 위해서 모두 이 출렁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좀 억지가 아닌가. 환경부의 긍정적인 신호가 없으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횡성군은 환경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기대하면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숨진 지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학대치사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중대장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차려를 지시했던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탄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사건 8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재판부는 중대장 강모 씨에게 징역 5년, 부중대장 남모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떠오른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기훈련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학대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혹독한 군기훈련을 지시했고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훈련은 개인적 피해는 물론이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입대한 지 9일 된 21살 박태인 훈련병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앞서 징역 10년과 7년을 구형한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유가족의 요청 등을 참고해 항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9일 만에 10일 만에 사망하게 된 자식의 어미로서 저 사람들이 500년 형을 받은들 적다고 하겠습니까? 5년을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은 또 징역 5년, 3년으로 처벌한다면 어떤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겠냐며 가혹행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평가해 더 중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5년 동안 수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원주 시민대상의 선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먼저 수상자 결정 기준을 기존 심사위원 15명으로부터 대상은 평균 90점, 본상은 80점 이상 받아야 하는 것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변경하고
수상자도 기존 대상 1명, 본상 2명에서 3개 분야별 1명씩 시민 대상을 시상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속초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가 공사를 마치고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식당으로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속초시는 1억 8천만 원을 투입해 식품 보관과 조리시설을 보수하고 어르신들이 급식소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식사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기존 무료급식소는 시설 노후와 협소한 공간 탓에 도시락을 제작해 배달하는 역할만 수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겨울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 개막해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축제는 산천어 얼음낚시와 맨손잡기를 즐길 수 있고 화천천을 가로지르는 눈썰매장에 100m가 넘는 슬로프가 마련돼 튜브 썰매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스 봅슬레이와 얼음축구, 컬링 경기가 열리고 피겨 스케이팅도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재난 대응을 위해 390여 제곱미터 규모의 구호 창고를 새로 짓습니다. 창고는 천곡동의 동해초 맞은편에 마련되며 지진과 해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밥을 지을 수 있는 가스 버너, 이불과 텐트 등이 보관됩니다. 이번 창고 조성에는 모두 11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다음 달에 착공에 나서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농가가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합니다. 개별 농가와 계절 근로자가 직접 계약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역 농협이 다수의 계절 근로자와 계약하고 하루 단위로 농가의 근로자를 파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과정을 거쳐 첫 사업자로 지정된 춘천 원예 농협은 올해 근로자 10명을 채용해 3월 중순부터 8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농가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첫 여성 중증장애인 일터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원주역점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11번째로 문을 연 섬섬옥수 원주점에는 네일케어 훈련을 받은 여성 중증장애인들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